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어김없이 가장 핫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말로 상호관세라는 게임이 있다. 이거를 트럼프가 이 게임을 하는데 게임도 이런 식으로 하면 뺨 맞을 것 같습니다. 두들겨 맞아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흘러온 이런 상호관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사람을 농락을 하나 무시하나 희롱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어찌 됐건 한국은 열심히 두들겨 맞으면서 아주 나락으로 꽂힌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90일간 너의 관세를 유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증시와 환율이 조금은 좋아지는 이러한 모양새로 안착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어떠한 혼돈세가 있고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실 거는 원달러 환율하고 코스피예요. 지금 보시는 기사가 4월 9일 기사입니다. 90일간 유예를 해주겠노라 이야기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환율 1480원대를 뚫어버렸고요. 코스피는 2300선대가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1484.1원, 와, 1900원을 넘어가기 직전에 멈췄고요. 코스피, 우리의 주가 지수는 2293.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300대가 뚫려버린 거예요. 너무 암울했어요.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거 진짜 대한민국 망하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순간들이었는데, 바로 다음날 갑자기 뉴스가 나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90일간 너의 관세를 유예하노라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미국이 그냥 하진 않았어요. 어떠한 협상 카드를 들고 와라 이러한 시간을 준 건데, 관세 연기에 우리는 90일이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미국이 우리한테 그냥 준 게 아니고 산업, 안보, 포괄적으로 니네가 우리를 만족시키고 미소를 짓게 할 만한 그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90일이라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연기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90일간 연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한국에 내민 카드가 무엇이냐? 이거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경제, 단순히 경제를 넘어서 안보라는 키워드까지 지금 포괄적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서 경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그러한 내용이에요. 알래스카 LNG 사업을 원한다. LNG 사업 한국 니네 들어와서 돈 꼬라박고 기술 꼬라박고 니네 인력과 모든 걸 꼬라박아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이 단순히 미국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게, 보십시오. 제가 일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게 지금 알래스카예요. 알래스카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모든 거를 가로지르는 이러한 가스관 공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알래스카가 뭐 따뜻하니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까? 여기 겨울에 추워요. 얼어붙어 있는 땅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공사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보낼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가장 유력한 게 가스공사예요. 아니 LNG 가스니까 가스공사가 이제 가서 공사를 하겠지. 그런데 가스공사의 상황이 지금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부채 비율이요 433%. 일반 기업이었으면 뒤로 나자빠졌어요. 공사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데 가스공사가 들어가서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가스 금액이 오릅니다. 가스 요금 인상이 무조건 나오게 될 거고요. 국민들이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가스공사가 이제 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가스 요금이 많이 오를 것 같다. 왜?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미국이 원하는 첫 번째 사안이고, 두 번째, 안보 문제는 간단합니다. 지금 주한미군, 이 주둔에 필요한 모든 자금, 여기 대한민국 니네가 내놔라. 돈 내놔라. 니네 지금 미국 꿀 빨지 않았냐. 그러니까 LNG 공사 플러스 한국에 있는 돈을 미국에다가 내놔라. 이러한 카드를 니네가 충분히 들고 와라. 이렇게 미국이 한국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90일이란 시간 줄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서 가져와. 이렇게 말한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단순히 90일이란 시간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이러한 90일이라는 시간을 벌면서 한국은 곧바로 코스피, 코스닥 급등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하락을 하는 약간 안정세를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잘 봐야 될 거. 지금 일단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다시 코스닥 코스피가 급등해서 나온 코스피가 2445고요. 환율이 그나마 하락해서 나온 게 1457이에요. 여러분, 1400원 중반대의 환율이 선녀처럼 보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한국이 조금은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90일이라는 시간을 벌면서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 단 한 개의 나라, 단 한 개의 나라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나라냐?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입니다. 미국 125% 관세 폭탄에 중국 84%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서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격화, 지금 난리 부르스가 났다 이겁니다. 이게 뭔가 한번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이게 진짜 골까요? 웃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추가로 34%를 부과하겠다 발표를 하니까 중국이 그래? 그럼 나도 니네 34% 때려버릴 거야. 이렇게 맞섰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하면서 50%를 추가로 더 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야 우리 84%야 하고 너 죽고 나 죽자.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 결과물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125%고 중국의 대미 관세가 84%가 나온 겁니다. 이게 미치고 환장하죠. 둘이서 아주 제대로 싸워보겠다 이거예요. 옆에 들러리 쓰던 사람들 90일 동안 니네는 나가 있어. 지금 이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뺀 나머지 나라는 90일간 기본 관세 제외하고 유예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1대1로 맞서서 아주 강력하게 싸우는 상황인데 여기서 미국이 주변에 들러리를 서던 여러 가지 나라들을 괜히 풀어줬냐? 그게 아니고요. 미국도 미국 내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 여기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요. 국채가 뭡니까? 미국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아주 잘 나가. 리스크도 없어. 아주 킹 왕짱이야. 속된 말로. 그러면 이자, 금리를 많이 줘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완전 안전빵이고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은 뭐 금리 0.1%만 돼도 이거 너무 안전한 돈이야. 하지만 미국이 굉장히 혼돈스럽고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미국이 돈을 빌리려면 사람들한테 어떠한 메리트를 줘야 될까요? 이자를 많이 줘야죠. 이자를 많이 준다는 소리는 그만큼 미국의 위신과 신뢰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그널로서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간 건데요. 국채도 지금 시중에 엄청 많이 풀렸어요. 누군가 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매도한 첫 번째 장본인으로서는 당연히 중국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은 마진콜이 나왔어요. 차익 실현에 마진콜까지 팔았다가 다시 매수 반등 이런 기사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금값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진콜이 뭐길래 갖고 있는 금도 팔고 국채도 팔고 이렇게 난리가 벌어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진콜은요. 지금 뭔가 어렵게 이렇게 막 써 있어요. 뭐 레버리지 이야기 나오고 파생 상품 이야기 나오고 지금 어렵게 써 있습니다. 정말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0배짜리 레버리지를 한다 치면은 10배 빵을 치는 거예요. 10,000원으로 10배면은 자 10%가 오른 거에다가 곱하기 10배니까 10 하면은 100%죠. 쉽게 얘기해서 10배짜리 레버리지를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10%만 올라도 100% 오른 돈을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정말 좋죠. 하지만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10%가 빠지면 단순히 9,000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10,000원이 다 사라져요. 이게 바로 선물이고 레버리지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0%가 빠졌다고 해볼게요. 10배짜리고. 그러면 내 돈이 이제 남아있지를 않아. 그러면 물어봅니다. 야, 니네 돈을 더 넣을 거야? 돈을 더 넣어서
이 이상 하락을 하더라도 버틸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버틸려면 마진콜, 청산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현금을 갖다 더 밀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증시가 워낙 빠지다 보니까 마진콜이 나오게 생겼고, 이러한 마진콜, 청산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갖고 있는 물건들을 돈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다. 금을 갖다 팔고 채권을 갖다 팔고 난리가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증시가 엄청 빠졌거든요. 하지만 미국도 유해가 나오면서 잠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세상에 12.16%가 올라가는 괴이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반 주식이 아니에요. 지금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나스닥 시가총액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4경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4경원 되는 이런 시장에서 12%가 갑자기 올랐다라는 건 정말로 얼마나 대단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모두 다 이제는 좀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지금까지 얼마나 혼돈세를 겪고 있는지 이제는 조금 아실 거예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러한 와중 마진콜 이야기가 나오고 나스닥이 급 하강했다가 급 상승했다가 지금 이러한 혼돈세 가득한 미국 상황에서 9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가지고 미국도 뭔가 탄탄하게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복병이 숨어져 있으니 그게 어디냐? 바로 일본입니다. 지금 엔화가요, 한국하고 이제 환율을 비교해 봤을 때 1,000원이 넘어갔어요. 1,000원이. 엔화의 값어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제는 예측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캐리 청산, 엔캐리 청산의 위험성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엔캐리 청산이 뭐냐?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본 돈이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낮은 기준금리잖아요. 거의 이자 없이 대출이 나갔고, 이 나간 일본 돈이 달러로 바뀌어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일본의 환율이 올라가면 이 나스닥 시장에 들어가 있던 돈이 다시 일본으로 회수하는 움직임을 일제히 보이게 되는데, 이게 엔캐리 청산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시게 되면 증시 폭락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시장이, 국제 정세가 그래도 안정적일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대혼돈세 속에서는 엔캐리 청산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기폭제로서 터져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증시 폭락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나온 뉴스가 3월 19일 뉴스예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 지금 혼돈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을 우리가 항상 유심히 지켜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환율, 일본 엔화 환율하고 일본 기준금리를 우리가 그래서 유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의 위험성, 그 다음에 미국이 가진 불확실성, 이러한 모든 대혼돈세 속에서 대한민국 90일이란 시간을 버는 게 얼마만큼 소중한 시간인지 이제는 모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90일이라는 이러한 소중한 시간 속에 우리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권한대행만 있을 뿐이고, 진짜 이거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이 90일이라는 시간 속에 다른 나라들은 살아보려고 온갖 머리를 다 굴리고 한마음 한뜻이 될 건데, 한국은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하필 이러한 순간에 세계적인 이런 혼돈이 나왔는지 원망스러울 따름인데, 정리를 좀 해보자면 혼돈의 90일,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이제 90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90일 연기를 해줬습니다. 미중 간 힘싸움으로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릴 거예요. 이건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워낙에 혼돈세가 강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아주 극대화가 될 것 같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미국 주식장 하락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엔캐리 청산 리스크가 언제 폭발할지, 이거 역시 정말 큰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때요? 미치고 환장하죠?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미국도 많이 다쳤으니까 미국이 알아누웠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겠냐고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알아눕는단 말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알아누웠어요. 그러면 한국은 응급실 코드블루 상황이에요. 아니,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 관뚜껑에 못 박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한국 상황인데 미국이 우리한테 준 90일이란 시간 중에 2달, 6월 3일인가 그렇죠? 그 대통령 선거가 거의 2달이란 시간은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선출이 된다고 해도 남은 시간은 30일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뭔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90일이란 시간 동안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대통령이 없으면 나머지 정부나 정치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처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은 권력과 권자를 위해서 다들 목숨 걸고 싸우는 중입니다. 대선이에요, 대선. 지금 조기 대선. 이거 볼 시간 없어. 이걸 지금 뭘 봐. 나 대통령 돼야 돼, 지금. 우리 당이 살아야 돼.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어떨까요? 90일 뒤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암울합니다. 슬프고요. 뉴스를 보면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러한 전 세계적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이렇게 관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달해드렸고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오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